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우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하우징 형태인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하우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그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유는 도면상에 나타나는 상관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보고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높이가 80이고 폭이 60짜리 사각형을 그린 다음 도면상에 보시면 위쪽은 동그랗게 말려 있고 아래쪽은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30짜리) 목깎이를 해주고 아래쪽은 (R10짜리) 목깎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이게 아니네요. 60이네요. 60에 60이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바로 돌출하는데 돌출 값은 80이 되겠습니다. 다시 묶기 값은 10. 상태에서 쉘 기능을 이용해서 안쪽을 파내는데 현재 남은 값이 5mm니까 쉘 티크니스는 5mm가 되겠습니다. 5mm. 다음 자, 먼저 이쪽 면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이 면을 10mm 잡아당겨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원의 값은 현재 파이 60입니다. 자, 수직을 일단 맞춰주고 높이 값이 바닥에서 4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돌출하는데 다음 면까지 갑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면을 띄우지 않고 상태에서 그려버리면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을 할 때는 면을 띄워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마찬가지로 얘를 반대면으로도 한번 미러를 한번 해볼까요? 미러 기준 평면은 요거. 자, 모양이 이 모양을 따오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적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온 형태도 가능하긴 한데 집적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방법도 이건 안 되네요. 자,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형태는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제가 반대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평면을 이 면을 이렇게 밀어줘도 됩니다. 현재 80이니까 마이너스 80만큼 해주고 얘를 이 면에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려준 다음 이 원을 따오면 되니까 그냥 똑같은 크기니까 따온 다음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얘를 돌출 다음 면까지 스케치 가시성 꺼주고 현재 접하는 부위가 R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부위를 R1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이 뚫리는데 면상에 얘 동심인 카운터보어를 뚫을 건데 현재 대가리 크기가 40이고 깊이가 5mm, 안쪽이 30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면 찍고 동심 찍어주고 다음 못따기가 되어 있네요. 바깥쪽에 1. 다음 윗면을 위로 3mm 들어준 다음 이 면을 스케치합니다. 정 가운데서 40짜리 원을 그린 다음 이 40짜리 원이 다음 면까지 돌출하고 25짜리 관통 구멍을 뚫는데
이 목 부분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R3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그리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바로 스케치를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짜리를 돌출을 할 건데 뭐 3mm만큼 돌출하면 되겠죠. 상태에서 목깎이를 하게 되면 얘는 딱 맞으니까 문제가 없었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더 크다면 목깎이를 할 때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왜냐면 옆에서 보게 되면 얘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에서 하는 방식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면을 띄워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닥면을 스케치면 잡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크기가 크기가 85에 85입니다. 85에 85. 그 다음에 안쪽은 똑같이 따내야 되니까 면을 형상투영하면 되겠습니다. 상태에서 목깎이 10mm를 잡아준 후 구멍도 뚫려 있으니까 그냥 구멍까지 같이 작업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얘를 하나 그린 다음에 패턴 하셔도 되고 3D 형태에서 구멍을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그리셔도 결과만 맞춰줄 수 있다면 문제는 안 되니까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다음 목깎이 여기 3, 여기 3.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상 없네요. 상태에서 볼륨 확인해서 이상 없으니까 먼저 얘네들을 주물풍으로 바꿔놓고, 물론 이 작업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위가 주물 부위고 어느 부위가 가공 부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표면 거치기 넣고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는 면은 최소한 W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바닥면도 기준면이니까 X면이 나올 테고, 이런 형태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상태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하우징이라고 하고 바로 도면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관계, 제목, 여러분들은 매번 만드시는 걸 연습하십시오. 자, 상태에서 먼저 기준뷰를 꺼내는데 축척은 1대1이죠. 자, 현재 이 부분이 앞에 와 있습니다. 위로 꺼내고 잠깐만요. 다시 이 부분이 앞에 와 있고 위로 꺼내고 마무리. 상태에서 단면을 쳤습니다. 얘를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선과 요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접하는 부위를 상간선이라고 하는데,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형태가 올라가고 옆에서 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선이 생기고, 얘는 원과 원의 이 원과 이 원에 만나는 부위니까 이렇게 상간선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면을 볼 때 상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바닥이 원인지 사각형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흔히 뭐 이 바닥과 가로 세로가, 즉 요 크기랑 요 크기가 같으면 원이고 요 크기가 다르면 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크기가 여기서 여기가 같은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일립스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같은 크기라고 해서 무조건 원, 다른 크기라고 해서 무조건 사각형은 아닙니다. 즉 이렇게 상관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사각형인지 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먼저 브레이크아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에 브레이크아웃을 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 뭐 은선 넣는 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 이러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D 형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준 형태를 자, 이렇게 부르는 거 연습 한번 했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체의 질량을 구해라 이런 식의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본체의 질량을 구해라. 근데 본체를 단면하는 경우도 있고 단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면을 하던 안 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값은 질량값은 무조건 단면하기 전의 값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객체의 질량을 구한다 그러면 자, iProperties 들어가서 물리적 정밀도 매우 높음한 다음 자, 나온 최저값을 복사한 다음 계산기를 열어주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곱하기 비중값. 비중값은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7.8이다.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해주게 되면 현재 1136g이 되겠습니다. 뭐 단위 같은 경우 뭐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올림해라 또는 뭐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표현해라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에 맞춰서 해주시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도면은 현재 이 도면은 어려운 부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혹시라도 하다가 안 되는 부위 있으면 반드시 말씀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85 넣고 홈키 다음 홈키 누르고 사각형 클릭.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할 수 있으리라 믿어서 요번 도면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하다가 안 되는 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치수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우징 예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